광고입니다. 오늘 광고는 우리 사쏘기님들의 대표 분식 중독 언니네 떡볶이입니다. 제가 힘드실까봐 광고 그만하시라고 늘 말씀드리는데 또 광고하셨습니다. 뭐 어쩔 수 없이 또 해야 되겠습니다. 저는 이 담백한 수제 치즈 스틱을 엄청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집에서 시원한 맥주하고 함께 먹으면서 정말 맛있다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요. 우리 딸하고 아내 같은 경우는 쫄면하고 옛날 맛 떡볶이를 훨씬 더 좋아하더라고요. 물론 저는 매운 거를 못 먹는 그런 한계가 있기는 합니다만은 중독 언니네 수제 치즈 스틱 이건 제가 적극 권장하는 맛이고요. 옛날 맛 떡볶이 그리고 쫄면 그리고 이것도 하나 제가 좋아하는 거 있습니다. 수제 오란다. 치아가 튼튼하지 않은 분도 충분히 드실 수 있는 수제 오란다입니다.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그렇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오늘은 우리 연건영 교수님하고 해외 연쇄 살인마 제 18회 예. 토탈하면 109회째죠,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됐네요. 꽤 오래 했네요, 진짜. 네. 근데 이제 드디어 또 일본으로 돌아왔네. 아 얘는 좀 묵혀놨다는 건데 너무 세요. 마츠나가 후토시. 네. 마츠나가 후토시. 유명해요. 근데 저 61년생이네. 네. 그러면 나이는 많지 않네요. 예, 사고 칠 때는 어마어마하게 사고 쳤죠. 예, 마츠나가 후토시. 예. 일본의 대표적인 마인드 컨트롤 살인마, 이 지능적인 범죄자구나. 마인드 컨트롤이에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연살인마. 직접 살인 안 했어요. 직접 살인 없이. 네. 아, 참 이것도 또 연구 가치가 있는 그런 내용인 것 같으네. 네. 예, 한번 들어볼게요. 예. 네,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마츠나가 후토시라고 유명해요. 아니. 예. 일본, 교수님도 아실 거예요. 이거 영화로도. 네. 넷플릭스에서도 이제 했었고. 장편 영화로도 나왔고요. 그 미국의 범죄 심리학계에서 얘를 주 연구 대상으로 봅니다. 왜 그러냐면 7명을 뒤에다 나오는데 죽인 걸로 보이는 사람이 또 있어요. 있는데 어쨌든 살인을 저지르면서 교살도 안 하고 칼로 찌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그 옆에 있는 사람 시켜서 그러니까 죽여라 해가지고 사주해갖고 사람을 죽인 케이스고요. 일부 일본 범죄학계에서는 신흥 종교형 연쇄살인마로. 신은 그렇겠다. 예, 자기를 이제 신격화시켜서 하는 거기 때문에 아주 고도의 지능범입니다. 그 96년부터 98년까지 만 2년 동안 예, 어린이 2명을 포함해서 총 7명을 연쇄살인한 대표적인 연쇄살인범으로 지정이 돼 있고요. 어린이까지 포함돼 있어요? 아주 나쁜 놈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그 오가타 준코라고 이 여성이 여기서 완전히 이게 핵심 인물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여성이 사실 주도의 살인을. 오가타 준코. 네, 그러니까 동거녀죠. 결혼을 안 해요. 예, 아이도 둘이나 낳는데 동거녀예요. 그래갖고 오가타 준코의 가족이 몰살당해요. 아이고야. 예. 그래서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그 내용이 좀 나옵니다. 특히 이제 전기 고문을 얘가 그렇게 즐겨가지고 화장실에 갖다 몰아놓고서는 전기로 이렇게 치익하고 지지는 거 있잖아요. 이걸 주로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가족들끼리 서로 죽이게 하는 이건 없어요. 전 세계적 유일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살인을 저지릅니다. 전모를 밝히는데 상당히 좀 시간이 많이 걸렸어요. 왜 그러냐면 그 준코라는 여자 공범이 이야기하기 전까지 둘 다 묵비권을 행사했는데 후토시 자체는 나는 안 했으니까 나는 직접적인 증거가 많이 없을 내가 거예요. 언제 시켰다고 이런 거고요. 준코 입장에서는 이 체포가 됐는데도 내가 이 사람한테 암살당할 수 있어요. 이런 두려움이 있었대요. 하도 가스라이팅 당해가지고 지가 뭐 야쿠자의 뭐 실세니 막 이러고 다니니까 겁이 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입증하는데 그 일본 경찰이 상당히 애를 먹은 사례입니다. 그래서 이걸 그 기타큐슈의 감금 연쇄살인 사건이라고 아예 그냥 이렇게 명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사형이 얘가 계속 될 줄 알았는데 얘는 지금 사형 선고받은 지 꽤 됐거든요. 사형수네 그럼 결론은? 예, 사형 대기수인데 아직까지 사형은 안 돼 있어요. 근데 언젠가 하겠다 이거. 일본 내에서는 너무 반윤리적인 연쇄살인, 그러니까 연쇄살인이 다 반윤리적이지만
일가족을 몰살시킨 케이스는 거의 전무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우는 사형시켜야 되지 않냐 계속 탄원이 올라가고 있고요. 매년 사형하는 거 아시잖아요. 일본은 하고 있잖아요. 매형 집행해요. 집행을 하는데 100명 이상을 지금까지 사형을 계속 시켰거든요. 그래서 언제 할지 모르지 얘도. 네, 얘는 지금 이 교수형이 사형 패턴이거든요. 그래서 언젠가는 사형되리라고 봅니다. 성장 과정부터 말씀드릴게요. 61년 4월 28일 날 태어나고 나이는 안 많습니다. 후쿠오카현 기타큐슈시의 고쿠라키타 구에서 태어났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당시 이제 그 이불 장사를 하셨대요. 침구류. 예, 친구류 장사를 했고요. 유복하진 않았는데 어머니 아버지가 성실해가지고 그냥 먹고 사는 데는 지장 없는 상태에서 자랍니다. 그래서 그 보통 제가 말씀드린 연쇄살인범은 부모님이 좀 이상하든가, 맞아. 아주 못 살든가, 대체로 그렇죠. 뭐 이런데 얘는 그거하고는 좀 번앱니다. 그리고 교육열이 높아가지고요. 그래도 최대한 그 중산층 삶인데도 불구하고 뭐 과외도 시키고 학원도 보내고 교육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대요. 근데 이제 얘가 머리가 영특해갖고 어른들한테 환심 사는 방법을 어릴 적부터 얘가 재능을 가지고 있었대요. 그래갖고 착한 아이식으로 이제 행동하는 이런 어떤 페이크라고 그러죠. 이걸 쓰고요. 그 다음에 떼 쓰는 거보다는 내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둘 다 장사하시느라 바쁘다 보니까 내가 저 사람들이 해줄 수 있도록 만드는 게 나한테 유리하지. 엄마 아빠 이거 해주세요 하는 건 안 먹혀. 그러니까 조른다기보다도 해주게끔 만드는 거만. 그렇죠. 그러니까 장난감을 사고 그 지능범죄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기사를 힘들게 찾았는데 어릴 적에 장난감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보통 애들 아빠 저거 사줘, 엄마 사줘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얘는 엄마 아빠 주변에 보니까 제 친구들이 장난감 다 하나씩 가지고 있는데 나 없는 건 좀 이상하지 않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는 거. 예. 그러니까 머스트헤브 있잖아요. 그러니까 다 있는데 왜 나만 없을까 이런 식으로 떼 쓰는 것보다는 논리 정연하게 자기 목적을 얘기하는 이런 패턴으로 삽니다. 그래서 이걸 이제 매니플레이션이라고 영어로 얘기하는데 뭔지 아시죠? 그러니까 조작 능력 있잖아요. 이게 환경 조작 능력이 아주 뛰어났다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런 범죄 있겠지. 예. 그리고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는 공부를 잘했대요. 그러겠어. 모르겠어. 예, 언변도 뛰어나고 하니까 이게 나중에 경찰에서 조사를 했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선생님을 찾아갔대요. 일본도 프로파일러 있잖아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들은 걔 영면하고 괜찮은 애였는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겠지. 고등학교 때는 개판을 칩니다. 그래갖고 고등학교 선생님들은 그 쓰레기 같은 놈의 이런 식으로 완전히 대별되는 평가가 학교 단위에서도 나옵니다. 그래서 반장이나 학생의 임원을 도맡아 할 정도로 초등학교하고 중학교 때까지는 괜찮았는데 이때부터 얘가 악마성이 발현이 된 거죠. 그게 어떻게 했냐? 얘를 표현하기를 꼬마 독재자라고 얘기를 합니다. 꼬마 독재자. 예, 그러니까 직접적인 폭력보다는 자기가 반장이 되잖아요. 반장이나 급장이 되면 시키를 조종하는. 예, 자기가 학급의 규칙을 만들어요. 그래서 야, 떠드는 애는 뭐 이런 식으로 자기가 규칙을 만들어서 그 규칙을 따르게 아이들한테 만들었고요. 그 규칙에서 예외는 자기예요. 지만 예외되는 거. 자기는 회장이고 반장이니까 이런 방식으로 해가지고 아이들 전체가 꼼짝 못하도록 했대요. 그래서 초등학교 중학교 때는 선생님들이 좋아하는 이유가 얘만 반장이 되거나 임원이 되면 통제가 확실하지 뭐. 통제가 너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에 얘가 맛을 들여가지고 이런 방식으로 이제 삶의 과정이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 대신 이제 희생양이 생기지 그러려면. 그렇죠. 말 안 듣는 애도 있을 거 아니에요. 시범 케이스가 생길 거 아니에요. 샘플이. 그래서 나중에 이제 조사를 해봤는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애들이 다 말을 듣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그러니까 시범 케이스로 하나를 딱 찍어요. 말 안 듣는. 붙는 거지 그거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아이들을 시켜서 쟤 때문에 우리 반이 성적이 떨어져. 쟤 때문에 우리 학급의 평가가 떨어져. 너네가 제어해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왕따 있잖아요. 왕따 내지는 집단 린치를 가하는 걸 사주하는 식으로. 새끼 어려서부터 싸가지가 그랬구나. 그래서 이걸 어떻게 정리했냐면 상호 감시 및 대리 처벌이라고. 이거 북한이네 완전. 일본 범죄학자들이 영어를 되게 많이 했어요. 용어까지 계속 나옵니다. 저 북한의 오후 담당제 오후 같은 감시제 거, 아시죠? 오후 감당 예. 그것처럼 상호 감시키고 그다음에 부모도 자식 시켜서 대신 때리고 그러잖아. 예. 와 대단한. 아주 대단한 놈이네 이거. 그래서 여기 이게 나와 있는 게 이제 그 후토시의 초등학교 때 졸업 앨범 사진이고요. 이게 중학교 때로 고등학교 때입니다. 이게 고등학교 때는 껄렁해 보이는데.
이 고등학교 때도 이게 저 보시면 이렇게 일본은 교복을 이렇게 입고 다니잖아요. 머리 때 삭발할 때라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모범 생겼는데 일단은 얘한테 당한 애들은 전부 다 나중에 동창들도 그렇지. 조사를 했어요. 했더니 그러니까요. 교활하다. 그리고 정말로 잔인하다. 가혹행위를 지가 직접 손을 하지 않고 남을 시켜가지고. 예, 다른 애들 시켜서 하는 건데 이게 아주 나쁜 놈이다 이렇게 평가하는 애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보호자나 뭐 선생님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전혀 눈치 못 가겠네요. 예, 전혀 몰랐대요. 중학교 때까지는. 예, 그냥 똑똑해갖고 쟤한테 맡기면 그냥 칼같이 통제되고 아우 너무 편하지 뭐. 예, 그래서 일부 기록에는 얘가 이제 중학교 때부터 선도부 같은 거 있잖아요. 아, 그렇지. 요땐 있을 때니까 이렇게 활동하면서 학교 전체를 지배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하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근데 이러다가 이제 사춘기가 오잖아요. 오면서 얘가 이제 그 변태적 성욕자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이고 거기다가 예, 이제 동급생한테는 재미가 없는 거라. 아하 이제 여자한테 흥미를 느낀 거예요. 사춘기 되면서 자연스럽게. 예, 근데 후토시가 말을 되게 잘했대요. 그리고 생긴 것도 괜찮아요. 그래갖고 그 인기가 좀 많다 보니까 이 여자애들을 대상으로 가스라이팅을 해서 성적인 착취를 하고 용돈을 얻어쓰고 아, 명품을 선물받는 이런 방식으로 행동을 합니다. 아니 생양아치 새끼. 그래서 후토시가 이제 중학교 말부터 명품으로 치장을 하고 다녔대요. 교복을 입으니까 이제 옷 가지고는 안 되는데 뭐 신발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거를 명품 옛날에 뭐 나이키 같은 경우도 일본도 유명했으니까요. 이런 식으로 그 여자친구들한테 명품을 선물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자기를 치장을 하면서 어떻게 하냐? 나는 부잣집 아들이다. 실제로는 이제 시장에서 이제 이불 파는 집인데 나는 부잣집 아들이다. 나는 명망가 집의 자손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를 이제 업스케일을 하는 거죠. 스케일 키워가지고 자기를 광고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 자신도 실제로 그런 줄 알고. 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가 자기를 믿어요. 그렇게 예, 된다. 리플리도 좀 보여요. 그래서 공부를 중학교 때까지 잘해가지고 지역의 명문고등학교인 후쿠오카 현립 야나가와 고등학교에 합격을 합니다. 이 당시 가기 어려운 학교였대요. 여기 갔는데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가자마자 갑자기 일이 터진 거라 뭐가 터졌냐면 한 부모님이 찾아와가지고 중학교 여자아이 부모님인데 학교 와서 선생님들한테 지금 저희 딸 중학생이 임신을 했는데 이 새끼가 임신시킨 거야? 예, 후토시가 애 아빠다 이렇게 된 거라. 앉아. 그러니까 이 당시 교칙에는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갖고 야 이 새끼야 너 말이 되냐 그래갖고 이제 선생님들이 집합을 시켰는데 뭐 부정할 수는 없잖아요 상황이. 새끼가 생겼는데 뭐.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너는 이거는 퇴학인데 그래도 우리 학교도 좀 조용히 넘어가는 게 좋으니까 너 다른 학교로 넘어가라. 아, 전학 가라고? 네, 일반 고등학교로 강제 전학을 당합니다. 이제 넘어가면서부터 이제 꺾인 거죠. 꺾이면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막 나가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공부 포기하고요. 여자애들 가지고 가스라이팅하는 걸로 흥미를 삼으면서 고등학교 3년을 그냥 내리보냅니다. 참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자친구 아이들을 가스라이팅을 해서 명품 특히 얘는 가난한 집에는 안 취급 안 했대요. 그래서 그 부잣집 여자아이들 접근을 해가지고 얘네를 만났고 만나가지고 이제 명품 선물 받고 이걸로 다른 애한테 자랑하면서 나 부자거든 또 이제 착취하고 이런 식으로 이 점프뛰기로 메뚜기 뛰기식으로 여자애들을 착취를 하고요. 그 다음에 동시다발적으로 한 명을 만족 못해요. 얘가 그게 변태성이 뭐가 나오냐면 동시다발로 성적 파트너인 여자애들 계속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이 지역에서 좀 약간 좀 예쁘게 생긴 애들은 후토시가 안 건든 여자애가 없다고 할 정도로 옆에 여고에서 아주 유명했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이제 공포와 보상의 반복. 또 애들 말 안 들으면 때리고요. 또 잘해주고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의 패턴을 계속 보여줍니다. 그러다 이제 고등학교 졸업을 했는데 졸업하고 나서 제가 고등학교 때 공부 안 했다고 그랬잖아요. 안 하니까 이제 대학 가긴 글러 먹은 거지.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대학을 포기하고서 어떻게 했냐? 이제 아버지 어머니 그 이불 그 대리점 양품점 있잖아요. 거기서 일을 해요. 받았어? 네, 거기서 일을 해요. 점원으로 일을 하는데 이때 또 여자 하나가 임신해갖고 만삭이 돼서 나타난 거라. 19살 때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한테 일을 하고 있는데 만삭인 여자가 하나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가지고 자기가 미안한데 자기 애야 이래버리니까 결혼해야겠네. 이건 뭐 임신 초기도 아니고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또 아버지 어머니 입장에서도 야 이거 큰일 났네 싶어가지고 결혼해라 그러고 결혼해요. 공식적으로. 19살에 결혼해. 예, 그래서 정식으로 결혼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아이가 하나 생겨요. 아들이.
19살 때 벌써 이제 애 아버지가 된 거예요. 참나. 그러고 나서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이제 나이를 먹으시니까 힘들어가지고 너 이거 좀 물려받을래 그래갖고 한 2년 정도 이제 직원으로 일하다가 21살입니다. 1982년에 그 이불 판매하는 그 대리점을 통째로 인수받아요. 어머니 아버지한테. 네, 임기를 받는데 이러면서 얘 입장에서는 이걸 좀 키우고자 싶어가지고 그냥 그 일상적인 그 가게 형태에서 주식회사로 바뀝니다. 주식회사? 예. 이불 주식 무슨 주식회사? 주식회사 월드의 이름이. 이름도 거창하죠. 월드라는 이제 이불 침구류 및 이런 거 판매하는 업체로 이제 변신을 합니다. 이때부터 하는 게 얘가 뭐냐면 다단계란 거예요. 다단계. 예. 그러려고 이거 저 법인 만들었구나. 네, 그 법인을 만들어 갖고 직원들을 이제 공공 신문 같은 데 공군에 채용을 하고요. 채용한 다음에 얘를 갖다가 일주일 정도 그 세뇌 교육을 시킵니다. 시켜갖고 어떡하냐?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너 대박나게 해줄게. 나는 확신이 있어. 나는 큰 사람이 될 거야. 너도 큰 부자가 될 수 있으니까 내 말만 들어. 이런 식으로. 우리 저 다단계랑 비슷하네. 다단계에 그 처음에 입직할 때 교육 받는 거 있잖아요. 이게 집중적으로 교육을 받습니다. 그러고 나서 세뇌시키려고. 네, 그러면서 이제 규칙을 이제 제가 이것도 힘들게 찾았는데 4개나 만들어 가지고 그 회사 규칙. 네, 이 규칙을 따르도록 그냥 계속 이제 사이비 종기식으로 운영을 한 거예요. 어떻게 규칙? 첫 번째 뭐냐? 직원들은 반드시 회사가 정한 숙소에서 합숙을 해야 된다. 합숙의 원칙. 네. 그러니까 이제 혼자 있으면 안 되고 내가 지정한 데서 3-4명씩 같이 살라 이거죠. 두 번째 뭐냐? 매출 실적을 올리기 위해서는 업무와 마케팅 방법에 집중해야 되기 때문에 쓸데없는 생각을 하면 안 된다. 무슨 사이비 종교하고 거의 비슷하네. 그러니까 외부하고 연락을 두절시켜야 된다. 가족까지도. 이 사이비 종교랑 비슷하다고. 똑같아요. 합숙시키고 외부 차단시키고. 예. 또 세 번째는 매달 정한 실적을 채우지 못하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정신 차려야 되니까. 그것도 비슷하네. 예, 이렇게 벌금을 부과하거나 아니면 처벌을 받아야 된다. 그러고 서로 뺨 때리기 시키고 막 이렇게 했대요. 뭐 얼차례도 시키고요. 그리고 너네가 이걸 내가 봐주게 되면 그 다음 달에도 방만하게 영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약속한 금액은 무조건 채워라. 어떻게 채우냐? 내가 알려주는 사채업자를 만나든가 아이고. 카드깡을 하더라도 메꿔라. 거의. 그래갖고 다 빚을 어마어마하게 졌대요. 근데 네 번째, 직원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건 애사심의 발현이다. 그래서 그 만약에 우리 회사에서 정한 규칙을 만약에 지키지 않으면 반드시 나한테 얘기해야 된다. 이것이 회사에 대한 충성이고 너의 발전을 위한 저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합니다. 사이비 종교단체 비슷하네. 그렇게 했는데 교육이 다단계잖아요. 그러면 제품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 안 좋죠. 안 좋겠죠. 그러니까 처음에는 아버지 어머니가 오랫동안 장사를 하셔가지고 아버지 어머니의 후광, 즉 아버지 어머니의 이불 판매하는 그걸 인수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판매가 좀 됐대요. 근데 얘가 이제 숫자가 많아지고 이익에 눈이 멀다 보니까 조악하게 만들지. 그렇죠. 쉽게 얘기하면 이제 좀 수준 떨어지는 거. 대량으로 생산해야 되니까. 네, 질 떨어지는 것 같다 막 강매하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클레임도 막 걸리고요. 그러니까 이때 되니까 직원들이 와서 사장님 이거 자꾸 반품 들어오는데 어떻게 이거? 제품이 안 좋은 걸 저희가 어떻게 팝니까? 이런 직원들이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갑자기 어떡하냐? 야 이 새끼야 내가 야쿠자에 원래는 너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야마구치구미 뭐 스미유시가 이마가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가 그중에 족보에 없는 야쿠자 내가 실세거든. 너 이 새끼야 나한테 와서 그렇게 말하면 안 되지. 네가 설득을 해야지. 이런 식으로 하고요. 또 전화 이때는 이제 핸드폰이 없을 때잖아요. 전화로는 고객한테도 이렇게 그냥 협박을 했대요. 야쿠자 톤으로 해가지고 당신 이거 안 쓰면 당신 사업 못하게 할 거야.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제 겁을 계속 줍니다. 그러니까 이 뭐 방법이 있어요. 거기다가 또 말을 안 들으면요 징벌의 방 있잖아요. 그걸 만들었어? 예, 왜 옛날에 그 뭐 진실의 방식으로 징벌방 만들어놔가지고 거기다 집어넣고 전기로 막 지직하고 지진 거라. 직원들을? 네. 이 회사 잘못 들어가면 죽겠네. 그리고 얘가 이제 전기 먹어놓으니 쓰러지잖아요. 그러면 내가 야쿠자한테 너 이름하고 신상 다 알려줘가지고 일본 땅 어디에도 네가 살면 너 끄집어내갖고 다 토막 쳐서 죽여버릴 테니까 절대로 너 도망가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줍니다. 이게 먹혔대요. 예. 더 골 때린 건 뭐냐면 경찰에서 조사한 바로 한 50명 정도의 여성을 만난 걸로 파악이 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이 시기에 있잖아요. 이 후토시하고 연애를 했다는 사람이 10명 정도가 이 당시에 있었대요. 참.
주로 이제 기혼자를 많이 공격을 하겠습니다. 기혼자나 이혼녀 있잖아요. 이혼녀들을 공략을 해서 돈도 뜯어내고 협박도 하고 성적 착취도 하고 이런 식으로 마구잡이로 삽니다. 그러다가 이제 그 과정에서 지금 공범, 연쇄살인의 공범인 오가타 준코라는 녀석을 만나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이 경찰이 나중에 조사할 때 오가타 준코한테 물어봤대요. 너 얘를 어떻게 만나냐, 후토시를, 이 쓰레기 같은 놈을. 그랬더니 오가타 준코와 사실은 걔랑 저랑 같은 고등학교를 나왔는데요. 저는 걔한테 관심이 없었어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걔가 전화가 와가지고 얘 후토시가? 네, 만나자고 한 거예요. 이 새끼가 찍었구나. 근데 이제 나중에 봤더니 뭐냐면 이 후토시가요. 그 졸업생 명부 있잖아요. 명부에서 X표를 치면서 애들 체크를 했대요. 환장하겠다. 네, 체크를 하다가 오가타 준코가 참하게 생기고 착하게 생기니까 얘한테 이제 연락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제 오가타 준코가 나이는 한 살 어린데 고등학교는 1, 2, 3학년 같이 다닌 동기거든요. 그래갖고 여기다 이제 전화를 해갖고 연락을 한 겁니다. 근데 이게 그 당시 이제 준코가 왜 이제 얘한테 넘어갔냐면 이 준코가 당시에 이제 보육교사 과정 있잖아요. 보육교사. 예, 옛날에 우리나라 6개월짜리 있었잖아요. 그런 식으로 단기 과정이 일본에도 있었대요. 그래서 대학은 진학을 안 했고. 어린이집 가르치는 거? 네, 그래서 어린이집 교사 지금은 다 대학을 나오는데 옛날에 우리나라도 이제 1년제나 이런 게 있었어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단기 과정이었나 봐요. 그래서 단기 과정을 이수하고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때 아이 하나가 다친 거예요, 심하게. 다쳐갖고 이제 아마 부러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치료를 해주고 정리를 했는데 그 아버지라는 사람이 계속 전화를 해서 준코를 괴롭히고 있었던 거예요. 네가 우리 아들 잘못 가르쳤다, 잘못 관리했다고. 예, 다치겠다고. 그러니까 후토시가 전화할 당시에 이 상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누구냐면 실제 야쿠자야. 진짜 야구자? 예. 그러니까 이제 자기 아들이 다쳤으니까 아니 이거 치료해주고 뭐 해준다고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 돈이라도 내놓든가 이러고 계속 괴롭히는 거라. 그러니까 준코가 이 상태에서 멘탈이 털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후토시가 전화 와가지고 야 반갑다 그랬더니 반가워로 얘기하다가 너 요즘에 목소리가 좀 이상한데 뭐 힘든 거 있니로 딱 찔르니까 야루상 터져버린 거라. 그거를 얘기했구나. 그래갖고 이걸 해결해 준 걸로 파악이 돼요. 어떻게 했지? 그쪽 야쿠자 쪽 전화해갖고 돈을 또 뻥치고 줬다더니. 협박을 했겠지. 그래서 정리를 하니까 준코 입장에서는 와 이런 내 동기 중에 이런 아주 출중한 능력자가 있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순식간에 이제 만났는데 만날 당시에 그 후토시가 준코한테 얘기는 했대요. 나 유부남이라고 애 하나 있다고. 있잖아. 네, 있는데 이 준코 입장에서는 자기가 심리적으로 너무 위안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제 여기 의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성관계까지 가는 이런 이제 불륜 관계가 된 거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리고 내 1984년으로 넘어가는데 이제 몇 년 사귀었죠. 이때 이제 그 준코가 후토시한테 물어봐요. 야, 너 나 이렇게 데리고 노는 걸로 이렇게 하면 안 되지. 너 유부남인데. 이혼하라고? 동네에 소문나면 큰일 나 그랬더니 후토시가 그랬대요. 너 저기 내가 결혼할게. 내가 이혼하고 결혼할 테니까 좀만 기다려.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준코가 남자친구가 있는 것 같은데 애가 좀 상태가 좀 안 좋아지거든. 그래서 준코의 이제 어머니 아버지가 조회를 해요. 동네가 좁다 보니까. 금방 찾지 뭐. 그러니까 후토시 찾아냈고 후토시에서 알아보니까 이 쓰레기라고 유부남이야, 유부남. 한 거야. 그래갖고 이제 엄마 아빠가 이제 걔랑 헤어져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헤어지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제 후토시한테 엄마 아빠가 헤어지래 그랬더니 너 좀 맞아야겠다고 그냥 두드러 팬 거라. 두드러 패고 이때도 얘한테 정기 고문한 걸로 파악이 돼요. 그러니까 막 학대당하니까 지 입장에서는 사랑하는 남자가 하나 있는데 유부남인데 이건 이혼도 안 해. 또 헤어지자고 했더니 또 두드러 패. 엄마는 아빠는 가만히 안 냅두겠다고 팔팔팔 뛰어. 그게 힘든 거라. 그래갖고 1년이 지난 1985년 2월에 자살을 시도합니다. 아이고. 준코가. 근데 자살 시도했는데 실패해가지고 이제 다시 살아나요. 회복이 됐는데 이 순간에 이제 후토시가 나중에 알게 된 거죠. 연락이 두절되니까 어떻게 된 거야 하고 이제 나와서 확인했더니 나 죽으려고 했어 그랬더니 야 이거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후토시가 준코를 이제 강제로 있잖아요. 끌고서는 동고에 들어가요. 지금 나오게 해요. 예, 왜 그러면 죽을 것 같아가지고 데리고 나와요. 나와가지고 자기 회사 있잖아요. 월드 주식회사. 그 사무실 뒤에다가 조그만 방 차려갖고요. 거기서 이제 동고에 들어갑니다. 그지 본전은 이거 하게 내놨겠지. 뭐 내놨지 거의 상황이 그렇죠. 그래서 그 살림을 하게 되도록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이집 나가야 되잖아요. 이것도 그만두게 하고 부모님하고 연락도 차단하게 합니다.
어린이집에 나가면 엄마하고 연락되니까. 예, 차단하게 합니다. 근데 이제 경찰이 나중에 부인 있잖아요. 원부인한테 물어봤어요. 그거 저기 사무실에 가면 뒤에 살림집 차려놓고 중고란 여자애가 있는데 당신은 그걸 왜 용납했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 본처한테. 네. 그랬더니 본처 경찰 프로파일한테 얘기한 뭐냐면 그때 아이 하나 있잖냐. 근데 후토시가 뭐라 그랬냐면 이혼하면 넌 경제적 능력이 없으니까 난 있다. 애를 놔두고 넌 내주준다? 내가 양육권 가져갈 테니까 너네 애 볼 생각하지 마라. 그래서 아이를 볼모로 삼은 거예요. 그래서 그냥 울먹여 먹기. 예, 울모 겨자 먹기로 이혼을 못한 상황이었고요. 심지어는 중고하고 부인이 있잖아요. 사무실에 몰아놓고 둘 다 같이 두드러 팬 경우도 몇 번 있었대요. 같이 몰아놓고. 그래서 두드러 패면서 이제 부인한테 뭐라 그랬냐? 너는 내가 신이야. 그러니까 이 중고라는 애랑 나랑 사는 거에 대해서 너는 그냥 용인해야 돼. 이렇게 했고요. 중고한테도 마찬가지로 너 투기하면 안 돼. 내가 원래 유부남인 거 알면서 사귀었잖아. 미친년아. 이런 식으로 막 두드러 패요. 완전 둘 다. 막 가는 상황입니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다가 이제 일이 터집니다. 92년도 7월인데요. 후토시 회사에서 그 소위 말하는 이제 합숙을 하면서 착취당한 직원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다가 얘가 사기를 이것저것 치고 다녀요. 복합 사기범이에요. 그래서 투자 사기, 뭐 돈 그렇겠지 뭐. 이렇게 하고 다니다 보니까 이게 그냥 빵 터져버린 거라. 그래갖고 이불 회사에서 피해를 입은 여러 명의 직원하고요, 공갈 협박을 당한 다수의 고객들이 합심을 해갖고요, 한꺼번에 공갈 협박, 폭행, 감금, 강요, 사기. 이거 혐의로 해가지고 경찰의 지역 경찰에서 고소하는 사건이 92년 7월에 발생합니다. 거기다가 이 전기로 지진 거부터 이런 거 있잖아요. 이게 다 그러니까. 이게 고소장에 들어간 거라. 그러니까 경찰 입장에서는 이제 이게 구속 사안이잖아요. 잡아둬야지 빨리. 예, 잡아넣어야 되는데 이 사이 도망가 버려요. 아 혼자. 아니 중고랑 갔겠지. 아 중고랑 둘이. 예, 야반 도주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도피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수배자 신세가 되는구만. 예, 이래부터 전국이 지명수배가 돼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후토시만 했는데 주변에 이제 그 피해자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여자 중고란 애는 거의 오른팔이요. 걔가 옆에 다 맨날 있었는데 돈 계산도 다 하고 이렇게 되니까 중고도 확인해봤더니 같이 날른 거라. 그 같이 이게 사실은 얘는 피해자인데 그렇죠. 피해자긴 한데. 시켜서 한 건데. 그게. 네, 어쨌든 같이 같이 도망갔기 도망갔구만. 때문에 공모범을 해서 공동 지명수배가 됩니다. 그러겠네 이제. 그래서 4년 동안요 골 때린 게 안 걸리고요. 전국을 4년? 네 골아다니면서 계속 제법 도망다니겠네. 사기치고 다니고 먹고 사는 건 다 해결해요.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서 얘네가 이제 나타난 게 96년입니다. 본격적으로 4년 동안 도망 다닌 거예요. 1월인데 그 얘가 이제 그 전에 그 사기로 도망가기 전에 알았던 남성이 하나 있어요. 이 사업자가 하나 있는데 누구냐면 도라야 구미호라고요. 당시 그러니까 96년도 당시에 34세였어요. 도라야 구미호라는 이제 남성이 있는데 이 사람도 좀 상태가 안 좋아요. 부동산 업자인데 그 상태 안 좋고 약간 부동산 브로커쯤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후토시가 도주하기 전에 4년 전에 친했는데 뭐 술 먹다 뭐라 그랬냐면 야, 그 저 페이퍼 컴퍼니즘 하나 만들어 갖고 페이퍼 컴퍼니? 예, 가짜 회사 가짜 유령회사 만들어 만들어가지고? 갖고 이런 거 뭐 저기 세금 같은 거 그 저기 기장 같은 거 이거 영수증 처리해 주고 돈 좀 벌 수 있어요. 이렇게 제안한 애가 있었거든. 근데 그 후토시가 이런 건 또 안 하려고 그래요. 왜 그러면 자기 명의 가지고 하는 건 절대 안 하는 게 원칙이에요. 그래 가지고 야, 그거 하면 너랑 나랑 저기 대표자 돼야 되잖아. 근데 아이 그냥 그러고 그냥 돈 날려면 돼. 그냥 파산하면 돼. 이러니까 그 당시 후토시가 이제 구미가 안 당겨 갖고 거절했었구만. 거절했지만 속으로 그런 생각한 거예요. 저 새끼 나쁜 놈이네. 이러고 생각을 한 거라. 지도 나쁜 놈인데. 근데 이제 4년 동안 도망 다니다 보니까 얘 입장에서 털어먹을 애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갖고 이 도라야 구미호라는 이 부동산 브로커를 지목을 한 거라. 얘를 공격하겠다고. 타겟팅이 됐구나. 네, 그래서 타겟팅을 한 겁니다. 그래갖고 기타 큐슈에서 살고 있었어요. 당시에 그 도라야 구미호가요. 이 집을 이제 알아내 갖고요. 이제 흉기 들고 밀고 들어가. 예, 밀고 들어가고 도라야 구미호를 이제 거기서 감금을 하는데 이때 17살짜리 딸이 하나 살고 있었어요. 이혼했던 것 같아요. 그래갖고 17살짜리가? 딸이 하나 있었어요. 딸하고 아빠하고 살았구나. 예, 딸하고 아빠하고 있었는데 이것도 보시면 웃겨요. 아빠가 34살이야. 어린애가 낳구만. 근데 17살이면 나이 차이 얼마 안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버지도 상태가 안 좋은 아버지야. 그래갖고 이제 딸하고 있었는데
이 딸하고 지금 현재 그 도라에 구미하고 졸지에 이제 감금이 된 거예요. 감금이 돼갖고 감금할 때 뭐라 그랬냐? 너 이 새끼야 그때 페이퍼 컴퍼니 만들어갖고 사기치자고 했잖아. 너 지금 도망가면 내가 경찰에다가 너 그때 나한테 사기치자는 거 다 신고해갖고 너 때려잡을 테니까 도망갈 생각 말고 내 말 잘 들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순간에 또 제압이 돼가지고 찍소리도 못하고 이제 집에서 같이 사는 상황, 자기 집에서 감금해서 사는 상황이 됩니다. 근데 이제 도라야가 약간 그 자기한테 공격성을 보이거나 개기잖아요. 그러면 그 욕실로 끄집어 들어가갖고 거기서 이제 계속 두드러 패고요. 그다음에 전기 고문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이게 2달 만에 사고 터져요. 이게 1월 달에 밀고 들어갔는데 이 96년 2월 26일 날 한 달 반 정도 맞은 걸로 보여요. 그래갖고 그 전기 쇼크로 사망해요. 아이고. 그래서 죽어버려요. 결국 들어가서 죽였네. 네. 그러니까 졸지 딸은 이제 안 죽이고. 살려놓고. 네, 딸은 어리니까. 그래갖고 이러고 났더니 이제 후토시 입장에서도 야 이거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이거 감당이 안 되지 갑자기 죽어버리니까. 자기도 죽을 거라고 상상 못하고 이렇게 하다가 죽어버리니까 깜짝 놀란 거라.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고민을 하다가 준꼬를 부른 거예요. 준꼬야 와라 그랬더니 왜요? 그랬더니 너 저 도라야 딸하고 욕실에 지금 시신 있으니까 들어가. 내가 연장하고 다 갖다 줄 테니까. 이 새끼 지가 안 하고 꼭 나무를 시키는구나. 네가 처리해야 돼 그랬더니 준꼬왈 제가 그걸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안 하면 눈에도 다 저렇게 쓸리든가. 이렇게 한 거예요. 그게 졸제 이제 준꼬가 이 후토시가 구해다 놓은 그 도구 있잖아요. 그 사체를 해체하는 도구 있잖아요. 이걸 가지고 17살짜리 아이를 딸을 데리고 가서 자기 아버지 신을 아버지 신을 훼손하게 합니다. 이거 인간이야구만. 근데 더 황당한 건 뭐냐면 당시 이 장면을요. 후토시가 사진으로 수십 방을 다 찍어놔요. 또 도망가게. 범인으로 공범으로 만들려고. 그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이때부터 준꼬하고 이 도라의 딸 있잖아요. 17살짜리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돼요. 빼박되지. 그래갖고 이제 사체를 그렇게 처리한 다음에 그 사체를 그 일본이 바다가 많잖아요. 바다까지 싣고 가가지고 에이. 바다에다 다 던져버립니다. 근데 사체 아예 자체 찾지도 못했고요.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진을 찍어서 인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얘도 인화하는 방법도 알았나 봐요. 그래서 집에서 인화한 다음에 이 사진을 도라야 씨의 17살 딸한테 다 보여주면서 이거 봐, 네가 사체 훼손할 때 네가 했잖아. 그리고 범인이니까 버릴 때도 같이 버렸잖아. 넌 공범이 됐거든. 그러니까 아저씨 도망갈 생각하지만 너 어차피 빨간 줄 가니까 넌 뭐 이제 인생 사는 거 소용없어. 아저씨 말 들어야 돼. 이렇게 했고요. 또 하나 더 무서운 건 뭐냐면 그 사진 중에 뭐가 있었냐면요. 사체 일부 이제 선혈이 낭자한 그 토막 분해한 시신 있잖아요. 이걸 입에다 넣도록 해요. 입에 물리는구나. 네, 물려가지고 찍어요. 그러면 뭐라 하냐? 너는 네 아버지의 시신을 입으로 물어 뜯든 먹든 사진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너는 이거 좌우지간 언론에 나가면 넌 끝나. 그러니까 너는 아주 못 쓸 사람 됐어. 얘는 목격이지 이제.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를 이제 이때부터 이제 끌고 다닙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성적 학대는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러겠지. 네, 이렇게 됐고요. 그러고서 이제 두 번째 변명으로 넘어가는데 도라야 이제 죽었잖아요. 죽고 났더니 이제 야이씨 어떡하지 이러고 있다가 일단 거기서 있으면 도라야도 어차피 사회활동을 했기 때문에 가족들이 찾아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일단 준꼬하고 도라야의 17살 딸내미를 데리고 이동을 합니다. 네, 이동을 하면서 여자를 이혼녀들을 주로 꼬셔요. 꼬셔가지고 사귄 다음에 사귀면 그 집으로 밀고 들어가갖고 그 여성을 제압을 하고 준꼬하고 17살짜리 도라의 딸하고 같이 데려와서 내 식솔이야 이러고 데려온 다음에 같이 동거하는 식의 기생형 도피 생활을 합니다. 씨발 웃긴다 이거. 그래서 그 여성들이 골 때린 게 뭐냐면 얘가 빈 기간 동안에 누구 집에서 분명히 살았거든. 그래서 계속 2달 이상은 없었어요. 계속 점프 다녔는데 찾아갖고 여성을 가서 만나면은 여성이 다 뭘 하냐면 나 그런 적 없어요. 걔 아는 바 없어요. 얘기하지 마세요. 그래갖고 공백이 발생해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상황인데 그 중에 한 건이 여기 나온 게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 이혼녀를 찾아내가지고 접근을 하는데 이 여성은요 아까 그 도라야. 예, 도라야가 알려준 사람이에요. 사기 대상이었어. 예, 사기 대상이었던 것 같아요. 이 여성을 찾아가가지고
그 찾아가서 이제 자기를 소개. 그때 저랑 도라 씨랑 인사했었죠. 근데 제가 사실은 뭐 하는 사람이냐면 그 일본의 명문대학 교토대학교 있잖아요. 제가 교토대학교 나와가지고 지금 학원 강사 하고 있는데 잘 나가는 학원 강사인데 저랑 좀 사귈래고 사귄 거라. 당시 이혼 상태였어요. 애 하나 키우고 있었고요.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떻게 했냐? 심리적으로 완전히 넘어오니까 96년 12월 30일 날 이혼녀의 집으로 이제 강제로 진입을 해요. 진입을 데리고? 네, 그래서 아까 준코하고 딸하고 도라의 17살짜리 딸하고 이렇게 해서 데리고 밀고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3개월 반 동안 그 3살짜리 딸하고요. 그 여성은 방에다 감금하고 거기서 살게 하고요. 560만 엔을 강취합니다. 곱하기 10배니까 그 당시 돈으로 한 6천만 원 돈 되네요. 이걸 강취하고요. 97년 3월 16일로 넘어가는데 이때 그 하도 많이 때리고 정기 고문하니까 이 이혼 여성 있잖아요. 이 사람이 죽을 것 같은 거라. 그래갖고 2층 방에 창을 열고요. 감시가 좀 허술한 틈을 타서 도망가 버려요. 네, 탈출합니다. 빨리 신고해버려야지. 네, 근데 웃기는 건 뭐냐면 이 피해자들이 신고한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냥 도망가고 끝이야. 근데 이 상황에서 후토시 입장에서 경찰에 신고하면 자기 좀 수배 상태잖아요. 그래서 일단 이탈해야겠다고 생각을 해갖고 야 준코하고 아까 도라의 17살 딸한테 야 우리 나가자 여기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하는데 3살짜리 아이 있었잖아. 그 얘한테 그 물어봐요. 너 아빠 집 알아? 그랬더니 근처에 아빠 이혼한 아빠 집 있는 거라. 그래갖고 그 집 앞에다 애를 놓고 도주합니다. 그나마 3살짜리 얘는 안 죽였어요. 네, 그게 이제 중간에 이제 밝혀진 사례고요. 그러다가 이제 아까 말씀드린 준코의 일가족 몰살 사건으로 넘어가게 돼요. 아이고. 그게 97년 3월 후반입니다. 후토시가 이제 생활비를 벌어야 되는데 이때부터 이제 후토시가 무슨 생각했냐면 아까 그 여성 이혼녀가 탈출했잖아요. 탈출하고 나니까 후토시가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야 혹시 내가 이런 기생용을 하다가 미친 게 하나 튀어나와가지고 신고를 해버리면 우리 바로 잡히겠네?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아예 그냥 가명으로 월세방을 얻고 돈을 벌어갖고 우리가 자급적으로 살자, 자족적으로 살자 이렇게 결정을 한 거라. 뭐를 해서 살아? 중고 팔아먹어야지. 성매매 시킨다고? 예. 이영학이 나왔구만. 완전히 쓰레기야. 끝판왕이에요. 그래갖고 중코한테 너 내가 아는 그 저기 풍속업이라고 그러는 거 아시죠, 교수님? 성매매 없어. 네, 성매매업소잖아요. 그 풍속업소에 저기 내가 너 취업을 시켜줄 테니까 가서 일해. 우리는 가족이야 이러고 세뇌 교육 엄청 시켰대 이틀 동안. 너 나가서 도망가면 안 돼. 네가 우리 돈 보내줘야 돼. 그리고 그 풍속업소는 그 마이킹이라고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이거 선불 땡기는 예, 선불금이 있대요. 그걸로 몇 개월치 월세는 해결됐대. 그래서 중고를 넘겨요. 넘기고서 말 뭐냐? 나랑 지금 네 딸과 같은 네 도라의 17살 지금 얘랑 먹고 살아야 되니까 내가 거기 열심히 해가지고 나한테 돈 보내야 돼 자기야 이러고 보내요. 팔아넘겨요. 자식 양놈 새끼. 근데 이제 거기 이제 들어갔는데 거기 가서 계속 성매매를 할 거 아니에요 중고가. 근데 오는 사람 중에 성매매업소에 오는 사람 중에 그러니까 성매매 자체는 나쁜 거지만 사람 중에도 착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걔 와서 이제 얘기하다가 이제 아저씨 물어본 거야 중고한테. 넌 뭐 진짜 멀쩡하게 생기고 좀 되게 지적으로 생겼는데 너 여기서 왜 이렇게 성매매하니 이런 얘기 대화 나눌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걔가 남자 하나 잘못 만나고 지금 뭐 생활비 보내고 하네 이런 얘기는 한 거예요. 사람 죽인 건 얘기를 안 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하냐. 야 저긴 차려. 지금 그 사람한테 벗어났잖아. 그러니까 저기 네 집으로 돌아가 이런 얘기 몇 번 들었나 봐요. 이때 이제 준코가 후토시한테 벗어나면서부터 한 달 있었거든요. 성매매업소에. 이때 이제 정신을 차리게 된 거예요. 같이 안 있으니까. 네, 그래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요. 어머니 아버지 집에. 돌아가니까 어머니 아버지 입장에서는 진짜 7, 8년 애가 없어졌다가 애가 이상해서 왔으니까 얼마나 기뻐. 그래서 껴안고서는 너 나가지 마라 이렇게 한 거예요. 이러고 났더니 이제 후토시 입장에서는 그 업주한테 전화 왔을 거 아니야. 전화 와서 이 양반아 지금 선물금 받고 애가 튀었는데 당신 어떡할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후토시 입장에서 난리가 났잖아요. 거기다가 이 당시에 이 풍속업이 대부분 조폭들을 끼고 하다 보니까 선불금 안 물어주면 큰일 나게 생겼거든. 그래갖고 얘가 지금 어떻게 해야 돼? 찾아야 되잖아요. 그것 또 하나는 뭐냐? 준코가 지금까지 한 범행을 다 일거수일투족을 봤기 때문에 알고 있으니까. 얘가 신고하면 그냥 순식간에 잡히거든요. 그래서 후토시 입장에서는 준코를 다시 데려와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갖고 그냥 준코 사는 동네 같은 동네에 있으니까
이 중고에 여동생이 있거든요. 여동생을 찾아내요. 찾아내가지고 여동생 주변의 지인들한테요 소문을 뻗쳐요. 뭐라 뻗치냐? 그 중고가 사귀었던 후토시라는 애가 자살을 했는데 장례식까지 치렀어. 그래가지고 걔는 이제 이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이러고 소문을 내요. 중고는 이제 그러면 그 소리 들으면 이제 안전뽕이지. 그러니까 중고 여동생한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여동생한테 들어가니까 여동생이 집에 와서 본가에 와갖고 중고한테 얘기했겠지. 중 언니 죽었대, 그 후토시랑 사람. 그 새끼 죽었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랬더니 중고가 에이 거짓말 말하고 그랬다. 아 자살했대 이렇게 한 거라. 이 순간에 중고가 퍼뜩 생각이 드는 게, 그러니까 중고가 참 착해요. 이 내용을 들어보면 중고 생각에는 저 도라의 17살짜리 딸 있잖아. 이때 20이 넘어갔는데 얘 어떻게 됐지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가지고 집을 또 찾아가요. 에이씨, 그 집을 딱 찾아갔는데 딱 걸렸구만. 밖에서 이제 아파트인데요. 문 열고 이제 올라오는 순간에 이제 후토시가 알았잖아요. 그래갖고 얘가 이렇게 기록상으로 벽장 안에 숨어 있을 때 옷장 안에 숨어 있다 문 닫고 딱 들어오니까 그 다음에 짜잔하고 나타난 거야. 에휴. 그래갖고 어떻게 지능범은 지능범이다. 거기서 이제 바로 이제 감금된 거예요. 이게 감금된 다음에 이때부터 어떻게 하냐? 야 이거 도저히 안 되겠다. 너가 지금 이 상황에서는 내가 너한테 틈을 주면 안 되겠다. 이러고 선언을 해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나와요. 뭐냐? 이게 이제 기록상에서 거의 안 나오는데 왜 해필이면 후토시가 준코의 아버지 어머니 포함해서 그 여동생 일가를 몰상시켰거든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 이거에 대한 게 거의 없고 사건 기록만 나오거든요. 근데 일본의 몇몇 범죄학자가 이걸 분석을 해놨더라고요. 뭐라고 분석을 했냐? 얘가 지금 한 1, 2주 정도 지금 준코가 본가에 가 있었잖아요. 본가에 가 있으면서 후토시 입장에서는 그 가족을 대상으로 나발을 불어버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인적 증거를 전멸시켜야 된다. 그러면 그 사람들 싹 꼼짝 못하게 잡아야겠지. 네, 근데 이제 대부분 기록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 얘가 이제 하다가 공격 대상이 없으니까 준코의 가족을 대상으로 했다는데 그거 상당히 위험한 행동이거든요. 그래서 이 정상적으로 연구하신 범죄학자들은 일본의 학자분들은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얘가 지금 자기한테 떨어져 있는 기간 동안에 너무 뭔 일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싹 다 몰아놓고 하나씩 이제 제거하는 거 있잖아요. 터미네이션에 들어가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냐? 이 이제 준코를 설득해갖고 엄마 아빠를 만나게 해달라고 해갖고요. 아버지 어머니 만나고요. 만난 다음에 뭐라고 협박을 했냐? 그 사진 있잖아요. 사진 보여줬겠지 뭐. 예, 그거를 그러니까 도라야 씨 보여줬겠지 죽였던 사진 있잖아요. 이거 보여주면서 뭐라냐? 내가 지금 현재 아버지 어머니 저한테 협조 안 하면 이거 다 풀어버린다. 나도 깜빵 갈 거고 딸내미도 이거 사형이다 사람 죽였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랬더니 아버지 어머니가 무릎을 꿇는 거라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아버지 어머니 집에 밀고 들어가서 같이 살기 시작을 하고요. 공동생활이네. 예. 그러다가 이제 이거 좀 안 되겠다 싶으니까 돈 내놔 그래갖고요. 아파트를 하나 뒤에 사진 나오는데 하나 빌려요. 빌려갖고 아버지 어머니 오게 해서 살고요. 그 다음에 아까 여동생 하나 있었다고 그러잖아요. 그 여동생도 부부. 예, 부부가 있어요. 이 부부까지 다 오라고 해가지고 부부하고 아이들 딸하고 아들이 있거든요. 얘네까지 해서 6명을 집단 생활을 시킵니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아까 그 월드 주식회사 할 때 이불 판매하는 식으로 계속 세뇌 교육 시키는 거예요. 당신들은 다 공범이다. 당신들 지금 범죄를 신고하지 않았잖냐. 이러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이러다가 이제 살인이 진행된 거예요. 두 번째 살인입니다. 97년 12월 22일이네요. 후토시가 그 오가다 다카시게라고요. 당시 61세 준코 아버님이에요. 아버지. 네, 아버지인데 이분을 전기 고문을 막 하다가 그래서 죽었어. 예, 쇼크로 사망을 나이 해요. 먹은 사람 뭐 부청기 고문하면. 예, 이렇게 해서 돌아가셔갖고 이 가족 중에 첫 번째 사망하고요. 그 다음에 98년도로 넘어갑니다. 1월 20일인데 준코의 어머니가 오가타 시즈미라는 당시 58세 어머니셔요. 이분도 이제 전기 고문을 했는데 전기 고문하다가 이제 뇌가 충격을 먹어갖고 막 괴성 지르고 이제 정신 이상 상태인 행동을 막 보여요. 그러겠지. 남편까지 죽었으니. 예, 남편도 죽은 거 봤고요. 그러니까 이제 후토시가 준코하고 오가타 리에코가요. 준코 여동생이고요. 그 남편이 오가타 가지야예요. 근데 여기서 희한한 게 저기 남편이 오가타잖아요. 그러네. 예. 일본은 교수님 저희 때문에 찾아봤는데 일본은 민법상이요. 동성주의를 하고 있대요. 부부는요. 합법적으로.
그러니까 여기서 동성이라는 건 뭐냐? 성이 같아야 돼요. 그래서 그 남편의 성을 따르든 미국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결혼한 경우에 어느 부인이 쪽을 따르든 상관없고. 남편의 성을 따르든 반대로 부인의 성을 따르든 상관없답니다. 상관없다 이게 동성주의인데 일본의 전체 합법적으로 한 법률 부부 중에 95%는 부인이 남편 성을 따라가고요. 5% 정도. 5%는 남편이 부인 성을 따라간대요. 여기는 그거네. 근데 이것도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뭐냐면 무코요시라고요. 우리로 말하면 약간 대리사회 제도인데 아들이 없는 집안에서 그래. 가업을 승계할 때 양자가 가지고 승계하는 거죠. 사위를 양자식으로 입양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하는 제도가 있고요. 대리사회 제도. 예. 또 하나는 그냥 부인성을 그냥 합의하에 따르는 경우가 있는데 제가 볼 때 전자 같아요. 이 상황은. 그래갖고 이제 그 오가다 리에코 즉 여동생하고 오가다 가지야 얘네 그 부부를 앉혀놓고 이제 제부지, 회의를 합니다. 제부. 예, 제부를 회의한 거죠. 근데 이 회의를 했는데 회의하다가 뭐라 그랬냐?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둘은 엄마를 그럼 빼내다가 그러니까 여동생 부부가요. 정신병원에 입원시켜. 네, 정신병원에다 입원해 줍시다. 돈 있잖냐고. 그러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그랬더니 그 순간에 뭐라냐? 가서 신고하면 어떡할 건데.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결국 했냐? 죽이자는 얘기네. 그래갖고 이제 어떻게 안 되잖아. 그래갖고 중고를 불러요. 불러갖고 야, 네 여동생 부부하고 너하고 가서 엄마 제거해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갖고 중고하고 리에코 있죠. 이 두 자매가 엄마를 팔다리를 이제 잡은 상태에서 안타까운 얘기입니다. 사위인 오가타 가지야가 목을 졸라서 살해합니다. 완전히 이것도 막장이야. 진짜 막장이 교수님. 그래갖고 두 번째 살인으로 이제 어머니가 사망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가족 세 번째 살인은 98년 2월 10일입니다. 그러니까 한 20일 지나서네요. 그 리에코 있잖아요. 아까 여동생 있잖아요. 얘도 전기공을 계속 당하다 보니까 귀가 나간 거라. 귀가 안 들려요. 안 들리니까 이제 뭘 얘기를 해도 안 들어먹잖아. 얘가 안 되니까 그 남편 가지야 했잖아요. 사실은 얘가요. 이 바보가 전직 경찰관이에요. 얘 경찰관 출신이에요. 그러고 얘 불러다 놓고 가지야한테 야, 네 와이프 지금 귀가 안 들리는데 네 장모하고 똑같이 행동할지도 몰라. 빨리 제거해. 그래갖고 남편이 부인을 또 살해합니다. 환장하겠다. 예. 이렇게 했고요. 근데 이 당시에 있잖아요. 자식이 있었다며. 네, 여동생 부부 자식이 둘이 있었는데 아야라고 10살짜리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아야라는 여자애를 불러다 놓고 너도 엄마 잡내 도와줘요. 그러고 아빠가 또 얘기를 해요. 가지야가. 그래서 10살짜리 딸이 또 시킨다고 해야 되잖아. 아빠가 무서우니까. 그래서 그러니까 여동생이죠. 여동생의 딸이 여동생의 몸을 잡은 상태에서 남편이 리에코의 목을 졸라 교사를 합니다. 그러니까 남편하고 딸한테 당해서 죽었네. 그렇죠. 여동생은.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살인이 4월 13일로 넘어갑니다. 2달 지났네요. 오가타 가지야가 이제 또 이제 눈에 가신 거라. 그것도 전기고문 계속 당했겠지. 예, 예. 그래서 전기고문을 세게 해요, 이때부터. 왜 그러냐면 유일하게 남은 성이냐. 왜 그러면 아이 둘이 있었다고 그랬잖아. 걔네 빼고는 마지막 성인이거든. 그래서 전기를 미친 듯이 먹여요. 그러니까 애가 죽질 않고 계속 이제 이렇게 멍하고 있으니까 방에다 가둬 놓고요. 밥을 굶겨요. 뭐야 이게. 그 밥을 굶기니까 밥을 굶기니까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갖고 98년 4월 13일 날에요. 구토하다 아사한 걸로 파악이 됩니다. 이렇게 또 사망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가족의 다섯 번째 아까 자식이 둘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애들이 10살짜리 예. 엄마 죽이네. 네. 근데 10살짜리 딸이 있고요. 5살짜리 아들이 있었어요. 어린 아들이 있었는데 이 당시 선택을 누가 했냐? 이 5살짜리 남자아이 먼저 제거하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나쁜 놈 새끼. 네, 남동생이 오카다 유키입니다. 그래가지고 아야한테 얘기를 해갖고 너 저 남동생 죽여야 돼 이런 식으로 또 사주란 거예요. 그래서 죽였어? 그래갖고 준꼬하고 이제 아야하고 같이 달려들어가지고 5살짜리 남동생인 오카다 유키를 또 목졸라 살해합니다. 참나. 그 일가족이 다 죽어버렸네. 지금 이제 아야 하나 남은 거지. 그러네 이제. 그리고서 이제 여섯 번째 피해자로 가족 중에 여섯 번째 피해자로 아야가 지목이 됩니다. 준코한테 저 아이가 가면 제가 다 불러버릴 거야. 그러니까 네가 처리해라 그래갖고 마지막 남은 인적 증거인 아야를 준코한테 시켜갖고 교사라는 식으로. 그럼 이모가 죽였네 결국. 이모가. 예, 준코가 또 죽입니다. 장난 아니죠. 이거 뭐야?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준코의 어머니 아버지 다 돌아가셨고요. 한 달 간격으로 다 죽였어. 한 달 네, 간격. 예.
그리고 이제 여동생 부부 다 죽었고요. 그 조카들 2분 다 죽었고요. 이렇게 해서 6명이 전멸 나갑니다. 이게 총 7건의 살인이죠, 공식적으로. 근데 여기서 근데 중요한 아까 3살짜리 애는 살려줬었잖아. 네. 걔는 안 죽였었잖아. 근데 그 아이는 이제 상황 파악이 안 되니까 인지가 한국 나이 4살밖에 안 되니까 얘기를 못 하겠다 싶은데 이 5살짜리하고 10살짜리는 경찰에 넘어가면 다 불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중골 시켜가지고 다 죽여버려. 예, 교대로 다 조카들을 살해하게 한 거죠.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이래서 어이가 없습니다 이게. 그래갖고 여기 보시는 사진이 중고 혼자밖에 안 살았네. 그 집안은. 그렇죠. 엄마 아버지 죽고 여동생 부부 죽고 여동생 애들 2 죽고 전멸당했어요. 6명이 다 죽어버리고 저 중고 이 여자는 지 혼자만 생존해 있네. 네, 그렇게 된 거예요. 이게 당시에 그 현장 사진입니다. 그 현장 그 아파트 있잖아요. 아, 일가족 몰살당한 아파트 사진이고요. 그 도라의 딸도 있잖아. 같이 있었어. 딸은 있지. 도라의 딸. 걔는 있었고요. 네, 같이 있었고요. 걔는 안 왜 죽였어요. 도라의 딸은 안 죽였지, 이 새끼가? 저도 이거 조사하면서 교수님 이해가 안 가네. 얘가 이제 처음에 데리고 갔다고 했는데 중간에 기록이 안 나거든요. 이게 이제 쭉 성파트너 하다 보니까 아니야? 계속 데리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성 파트너 같아. 네, 그냥 착취한 거예요. 그리고 이 도라의 딸은 수능을 했던 것 같아요. 예, 수능 완철저하게 수능을 하는 모습 보이니까 그러니까 눈도 안 마주치고요.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만족하는 수집 그 대상이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정리해 놓은 거, 일가족 몰살당한 거 정리해 놓은 거 이게 기사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러다가 이제 일가족이 몰살당했잖아요. 근데 이러다가 이제 일이 떨어진 게 도라야 아까 딸 있잖아요. 얘가 이제 결정적인 역할을 해요. 얘는 지금 6, 7년 동안 끌려다니면서 5만 가지 미친 거 다 받고 완전히 얘도 정신이 나갈 수밖에 없겠어. 아버지 시신은 자기가 해체했고 거기다가 이 따라다니면서. 6명 해체할 때도 얘가 참가했어요. 그러니까 얘가 맨정신이겠냐고. 그리고 말이 안 되는 상황이지. 근데 이제 이게 얘가 그러니까 이름이 이때부터 나와요. 로타 기요미라고 했는데 이 로타 기요미는 경찰에서 제시한 가명입니다. 뭐 제인도 존도식으로요. 그래서 제가 기요미라고 할게요. 그래서 이 기요미라는 이 20대 초반 됐죠. 그냥 귀요미 이름 쓰지 마라. 도라야 딸로 해 이 집은. 네, 예. 그래서 이 도라야 딸인 로타 기요미인데 이 도라야 딸이 2002년 1월 30일에요. 후토시의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가지고요. 탈출을 해요. 아, 얘도 이제 정신 차렸구만 뒤늦게. 예, 왜 그러냐면 계속 다 죽어나가니까 나중에 진술에 나와요. 야, 일가족을 몰살할 정도면 지도 안 살려주잖아요. 예. 거기다가 얘가 그 의지할 때가 있어요. 아버지는 이혼 상태였고 아버지랑 혼자 살았긴 했지만 할아버지 할머니 있잖아. 아, 자기 조부모. 네, 그러니까 얘가 느낌에 이게 또 기록에 잘 안 나오다가 그 일부 몇 개 대학에서 범죄 분석한 게 나오더라고요. 나온 게 뭐냐면 얘가 할아버지 할머니를 다음 공격 타겟으로 삼지 않았겠냐. 근데 이 새끼는 꼭 연결해서 하니까. 네, 돌아야 왜 그러면 중고하고 자기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그럼 이제 지 할머니 할아버지 또 한테 갈 수도 있으니까. 네, 얘는 어린 마음에 야 준꼬가 공범인데 일가족 다 죽였는데. 다 죽였는데 그 다음 나 아니야 난데 이렇게 생각이 이제 든 거예요. 아버지는 죽었지만 할머니 할아버지 살아 있으니까. 네. 그걸 우려했구나.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얘를 돌아야 딸한테 야 너네 할아버지 할머니 어디 사시냐 이렇게 물어보면 전기 고문하면 안 볼 수가 없잖아. 어우.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 탈출한 이유가 이것도 안 나와요. 기사에는 그냥 감시가 허술한 틈을 다 도주했다 했는데 제가 한 생각한 느낌하고 일본 범죄학자들의 연구하고 똑같더라고요. 뭐냐 얘는 위협을 느낀 거예요. 그런 거지. 그래갖고 바로 어디로 갔냐 조부모 집으로 바로 가. 키타큐슈에. 빨리 가서. 예. 가가지고 도주를 해가지고 거기서 이제 할아버지 집에 할머니 집에 나타나요. 그러니까 할아버지 할머니가 당황을 해갖고 야 너 어디 갔었어 그랬더니 할아버지 할머니 묻지 마시고요. 저 힘든 상황이었으니까 이제 할아버지 할머니랑 잘 모시고 살게요. 이러고 설득을 한 다음에 이때 이제 그 다시 이제 재적 있잖아요. 주소지 등록도 해요. 주소지 등록도 하고 그 국민건강보험 있잖아요. 이거 가입도 하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 정상적인 삶을 살라고 노력을 합니다. 잊어버리고. 예, 보름 동안 2주 정도. 근데 이 그럼 당 이제 언젠가는 얘기해야 되겠지. 그쵸? 예. 그래서 얘는요. 무슨 생각했냐면 신고하려는 의사는 없었던 걸로 봐요. 그렇게 보여. 예, 보복당할까봐. 그래서 나만 안 찾으면 돼 이러고서는 살았는데 여기서 웃긴 일이 하나 벌어져요.
지금 후토시하고 준코 입장에서는 결정적으로 막내가 뿅하고 사라졌는데 얘가 지금 경찰에 신고하면 지들 잡혀가잖아. 그러니까 준코하고 둘 다 불안한 거라. 불안한데 이 당시에도 후토시가 그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훑으면서 여자들하고 계속 사귀고 있었어요. 유부녀들하고. 근데 사귀는 과정에서 한 여자를 사귀고 있었는데 이 여자가 누구냐면 도라야 아버지 있잖아요. 도라야의 형의 부인. 완전 다시 큰엄마네 큰엄마. 큰엄마예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큰엄마. 그렇죠. 정확하게 말하면 도라야 딸의 큰엄마예요. 그 여자하고 또 바람을 피우고 있었어? 예. 그래서 이것도 저 할머니 할아버지 집 알려주는구만. 이것도 골 때려. 뭐 어떻게 운명의 장난도 이런 게 있냐고. 그래갖고 이제 그 도라야 형수 있잖아요. 형수하고 그냥 잠자리 했을 거 아니에요. 하다가 야, 근데 저기 뭐야 그 남편의 동생 이 그 남편. 조카 어디 있어? 뭐 이렇게 물어봤더니 그다음에 그 부모님은 어디 계셔? 당신 남편 부모들은 어디 살아 그래? 그랬더니 얘가 얘기를 한 거야. 이게 이거 아마 의도적으로 접근한 것 같긴 한데. 그래서 이제 얘기가 뭐냐? 6, 7년 동안 걔가 안 보이다가 갑자기 걔가 폐인돼 갖고 왔는데 지금 저기 본가에 있어 지금 자기야. 본가에 저기 시아버지 시어머니랑 같이 있고 걔 알바도 해. 요즘에 좀 많이 사회화 돼서 이런 거라. 이걸 아니까 후토시 입장에서는 이것들 봐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집에 쳐들어가고요. 집 앞에서 납치를 해버려요. 환장하겠다. 네, 도라야 왜 딸을요. 신고를 안 해둘? 네, 그게 납치당합니다. 그게 이제 끌려오면서 이제부터 정기 고문 시작이 된 거라. 또 예, 그래갖고 이제 도라의 딸한테 정기 고문하고 벤치로 있잖아요. 막 팔다리 꼬집고 막 이런 식으로요. 어마어마한 학대를 합니다. 근데 죽이진 않았대요. 처음에는 저기 도라의 딸도 뭐라 그러냐면 자기 죽일 줄 알았대 잡혀갔을 때. 근데 죽이진 않았어. 죽이진 않더래요. 그래갖고 이제 공포에 사로잡혀갖고 이제 도망갈 엄두도 못 냈겠죠. 근데 이때 후토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여자들 삥 뜯고 다닌다고 그랬잖아요. 또 돈 벌러 나가야 되니까 여자 바람 피러 나간 사이였는데 이게 2002년 3월 6일입니다. 이때 얘가 이제 잠깐 일하러 나간 사이에 집이 비잖아. 그러니까 전화를 한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네. 전화를 한 거라. 이때 정신 차린 거예요. 나 죽겠다 싶어갖고 전화해갖고 조번 원래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어디 아파트에 지금 감금이 돼 있는데 저 좀 살려달라고 나 죽겠다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도라야의 딸의 조부모죠.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 내용을 듣고 충격을 먹었고 바로 경찰에 신고를 해버려요. 그게 이렇게 신고를 했는데 이게 이제 3월 6일 날 신고가 들어갔어요. 들어갔는데 경찰 입장에서 이제 내용이 이제 납치잖아요. 납치니까 출동해서 상황을 봤는데 잘못하면 인질 사건으로 밤에 하면 좀 그렇지. 예, 진행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야 얘네가 방심한 틈을 타서 공격하자 그렇지, 그래갖고 그렇지. 하루를 봐요. 하루를 봤대요 경찰들이. 전부 이제 도주로 파악하고 예. 저 허술한 시간을 선택을 해야지. 왜 그러냐면 교수님 일본이요 인질 사건이 그렇게 약하대요. 인질 사건 대응이 약하대요. 많은데 그래 봐줘. 실수하지 않으려고 야 이거 큰일 났다 싶어가지고 하루 동안 다 이렇게 다 검색을 한 다음에 작전 짠 다음에요? 예 작전을 짠 거예요. 그래서 다음 날이 2002년 3월 7일 저녁 밤 9시에 쳐들어가요. 급습한 거지. 네, 급습을 해가지고 후토시 집을 덮쳐서 후토시, 준코, 그 다음에 도라의 20대 초반 된 딸을 구출합니다. 근데 이때 황당한 게 뭐냐면 밀고 들어갈 때 3명만 있을 줄 알았거든요. 들어갔더니 애들 꼬마애 넷이 또 있는 거예요, 남자애들이. 왜? 4명이 남자애들이? 네. 그럼 뭐야 또? 이건 또 뭐야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확인을 해봤는데 저도 이거 찾느라고 고생했어요. 2명의 아이는요. 준코하고 후토시 사이에 난 아이예요. 이것들이 애들 둘을 또 애들 끌고 낳았구나. 다닌 거예요. 그래서 첫째, 둘째 아이가 있었고요. 그래서 준꼬를 안 죽였구나. 예, 준꼬는 애가 있으니까 꼼짝없이 따라다녔구나. 그랬던 것 같아요. 그 나중에 나와요. 그 다음에 2명의 아이는 똑같이 생겼더래. 쌍둥이 남자애들인데 이건 또 뭐냐면 후토시가요 돈을 뜯고 있는 여자애가 하나 있었어요. 이 아이 엄마인데 이 아이 엄마한테 내가 아이들을 너 이혼녀니까 아이들 볼 수 없잖아. 두 쌍둥이 내가 봐줄 테니까 준코하고 봐줄 테니까 넌 생활비로라도 내놔라 해갖고요. 대리 양육을 하던 아이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끔찍스럽네 정말. 장난 아니에요. 예, 이렇게 돼가지고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갖고 이제 아이들 4명은 이제 신원 파악이 됐고요. 그래서 당시에 쳐들어갔을 당시 그 집 아파트하고 전경하고요. 그 다음에 체포 당시에 예, 나이는 한 달 차이라고 그랬죠. 이 지금 체포된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체포됐을 거 아니에요. 체포됐는데 이때부터 일본 경찰이 얼마나 문제가 심각한지 좀 나와요. 처음에 얘네는 납치 사건으로만 생각을 했대요. 그렇지.
돌아야 딸 납치한 거로만 지금 신고받고 간 거 아니야 일단. 네. 그래갖고 거의 일주일 가량은요 몰랐대요 그냥 납치 사건이 눈에 왜 납치했냐. 제가 보니까 하다가. 막 살도 막 찢어지고 막 전기도 먹였다고 나오는데 눈에 왜 한 거야? 이러고 하는데 얘네가 이제 입 다물고 있는 거라. 또 딸도 자기 아버지 그 죽은 거에 대해서 아이도 말 못하고 제대로 있고요. 말 못하고. 예, 아이도 말 못하고. 그러니까 시간이 질질 끄는 거지. 예, 그러니까 이제 일본 경찰 입장에 이거 뭐지 왜 셋 다 못 믿고 행동하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도 결국 얘기했겠다. 그렇죠. 그런데 이제 이 과정에서 이제 어떻게 됐냐? 그 준꼬 있잖아요. 준꼬가 움직인 거라. 준꼬가 왜 움직였냐면 준꼬한테 여자 경찰관들 있잖아요. 여자 수사관들이 딱 밀착을 했는데 느낌이 이제 가스라이팅 당한 것 같더래요. 그렇지 보면 알아. 예. 그래서 교수님 그 19페이지에 잠깐 보시면 그 준꼬가 잡힌 지 얼마 안 돼 갖고요. 이거 힘들게 찾은 사진인데 체포 4일 후에요. 이가 다 망가진 거라. 그래서 경찰청에서요. 그 여자 수사관들 있잖아요. 너 어디 아파? 이가 너무 아파요. 치과 한 번도 못 갔어요. 그랬더니 충치부터 치료해주게 하고 얼굴 막 웃고 있어요 이때. 뭐냐면 인간미 있게 얘를 대우한 거예요. 이게 치과 가는 사진이거든요. 그래서 치료 다 해주고 필요한 게 뭐가 있니 그랬더니 책을 보고 싶어요. 책도 갖다 주고요. TV도 보게 하고 그냥 냅뒀대요. 냅두다 보니까 준꼬 입장에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이 경찰들이 나한테 여유를 주네?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그러면서 슬슬 불기 시작을 한 거라. 불다가 그냥 다 불어버린 거예요 이제 확. 라포 형성한 거지 말 그대로. 네 맞아요. 그래서 라포 형성해 갖고 저희 가족 6명 다 죽였고요. 이전에 저 아이 있죠. 저의 아빠인 보라야 구미호 씨도 저희가 죽였습니다 하고 다 불어버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 뭐냐? 도라야 구미호 씨는 죽은 지 한참 됐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경찰에 가서 뭐 물적 증거 수습하려 했는데 수습도 안 되고 거기다가 바다에 버렸잖아. 준꼬 가족 6명도 다 분해해 갖고 바다에 던져버렸기 때문에 시신 없는 연쇄살인이 돼버린 거예요. 그렇지. 그리고 이 아파트 있잖아요, 교수님. 이 아파트도 가서 그 뒤졌대요. 아까 그 저 6명 가족 일가족 죽인 아파트 있잖아요. 가서 이제 다 뒤졌는데 그 교수님 물 쓰고 해체했을 거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너무 욕실에서. 시간이 오래됐잖아. 그래서 조사를 했는데 봤더니 배관부터 해갖고 돈 들여갖고 다 교체한 거라 타일까지. 그렇지. 그래갖고 그 이때는 DNA가 어느 정도 이제 활성화됐으니까 조사를 했는데 하나도 안 나와요. 혈흔 반응까지. 그러니까 증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몇 년이 흘렀으니까. 이 2명의 진술밖에 없는 거라. 그러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이게 말도 못하는 거지. 근데도 어쨌든 준꼬하고 도라의 딸 있잖아요. 분리해 갖고 진술을 듣기 시작을 하는데 일시나 내용들이 전부 다 척척척 다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2명의 공범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건 부정할 수 없다. 그건 뭐 저 정확한 진실이죠. 교수님도 수사할 때 각각 다른 사람이 네. 각각 다른 장소에서 두 사람이 소통하지 않으면서 진술한 내용을 대조했는데 네. 그게 두 개가 완전히 일치하면 그건 증거 같아요. 그렇죠. 교수님 항상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둘이 항상 붙어 다닌 상태에서 얘기를 하니까 이게 다 맞아. 이게 증거로 됐고요. 또 하나는 그 시신을 분해하는 과정에서 사용한 토바고요. 이런 거 도구들 있잖아요. 이거 구입일자를 알 수 있는 영수증이 집에서 나온 거라. 구입 영수증. 예. 그러면 산 거는 확실하니까. 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물을 많이 쓴 거 있잖아요. 교수님 그렇지. 항상 얘기했잖아요. 그렇지. 물 많이 쓰고 물 많이 아파트 쓰고. 관리인한테 물어봤더니 이 집 물 진짜 많이 써요. 시체 처리하느라고 세상에 거의 뭐한 8, 9명이 사는 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수십 톤 쓰는가 봐. 어떤 날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썼습니다 하고 하는 거라. 이게 이제 나온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걸로 이제 기소가 됩니다. 특히 이제 준꼬가 뭐라냐면 경찰들한테 그래. 여자 수사관들 여기 수사관들 있잖아요. 뭐라냐면 내가 유치장이 훨씬 편하다 이러더래요. 그러겠지 중고 입장에서는. 밥도 마음대로 먹을 수 있고 화장실도 마음대로 갈 수 있고 다 못됐다는 얘기예요. 신문도 보고 책도 보는데 너무 행복해요 이러더래요. 이 새끼 밑에 있을 때는 그런 거 함부로 예. 통제 받았으니까. 또 하나 이 조사 과정에서 이제 수사하면서 이제 후토시는 계속 부정을 했지만 부정해도 이제 얘기 나올 거 아니에요. 너 도라야 딸을 왜 준꼬야 그렇다 치고 애들 2명이 엄마니까 왜 데리고 댕기냐. 왜 데리고 다니냐 했는데 준꼬가 추정한 거나 또는 이제 얘도 이 얘기는 대충 했나 봐요. 후토시가 뭐라냐면 그 아이들 4명 있었잖아요. 아 둘은 돈 받고 봐주고. 예, 둘은 지애들 진짜 둘 있고. 애들 보게 시키려고 필요했구나. 예, 그게 나왔어요. 중고하고는 범행하러 댕겨야 되고. 네. 그네. 이 새끼 아주. 그러니까 인간을 무조건 도구로 보는 거예요. 그러네.
진짜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 어이없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물어봤대요 경찰이 그 도라의 딸 있잖아요. 따님한테 너 왜 안 도망가니? 신고 왜 안 내니? 너 할아버지 할머니 집에 갈 때 신고할 수 있었잖아. 이게 물어봤대요. 근데 뭐냐? 지금 앞에서 사람들이 다 죽어나가는데 내가 그거를 할 상황이 됐겠냐고 아저씨 같으면 이 말에 수사관들이 할 말이 없었대요. 겁먹은 건데 뭐. 네, 예, 할 말이 없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계속되는 이제 범죄 사항이 계속 드러나는데 그 월드 전 직원이 한 명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은요 진짜 죽기 직전까지 두드려 맞았대요. 이게 진술에 나와서 이 사람 찾아갔는데 갔더니 뭘 하냐 이 사람 말 나는 후토시에 대해서 말할 필요도 없고 난 걔 자체가 보기 싫으니까 지금 내가 진술을 해버리면 그 사람하고 대지를 하든 재판장 나가야 되지 않냐. 아, 낯짝도 보기 싫으니까 낯짝 보기 난 제껴라. 없는 걸로 해라. 그래서 이건 이제 혐의 기소가 안 됐고요. 처벌도 못했네. 네. 그 다음에 이제 동창생 여성 많이 건드렸잖아. 얘가 동창생만 건드렸어요. 있는데 이 여성 같은 경우는 후토시한테 1,160만 엔, 그러니까 그 당시 돈으로 1억 한 돈이네. 3천쯤 돼요. 엄청 큰 돈이에요. 했는데 이 여성은 투신 자살을 했어요. 아이고. 94년 3월에. 이거나 마찬가지야 이 새끼가. 예, 오이타년 베푸라는 그 지역 만에서 베푸, 바닷가에서 베푸 예, 뛰어내려 이 자살한 걸로 나오는데 경찰 조사는 그렇게 나왔는데 한 달 된 딸도 같이 뛰어내려 죽었거든요. 아이고. 근데 이건 얘네가 살해한 걸로 봐요. 근데 이게 증거가 없는 거라. 뭔가 자살로 보기에 좀 애매한 게 있나 보네. 예. 자살로 보기에 거의 없대요. 그래갖고 이거는 얘네가 하는데 증거가 없었고 두 명. 사례로 보이는데 사례로 추정되는데 증거가 없어서 기소 못했다. 예. 왜 그런 1억 이상 이 당시 돈이면 교수님 이게 1,000만 엔이면 지금 돈하고 틀려요. 레벨 자체가 그럼. 큰 돈이기 때문에 이거는 돈 안 갚을 목적으로 이렇게 그렇죠. 죽이지 않았냐 이렇게 봅니다. 이게 두 건 빠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그 엄마 있잖아요. 쌍둥이 아들 있었다잖아요. 애들. 세상 풍속종이 팔아먹은 거예요. 얘네 엄마를. 지가 사귀던 여자를. 아, 그래갖고 이것도 어마어마해요. 2,500만 원을 뜯어냈대요. 그럼 쌍둥이 엄마는 저 성매매 업소로 팔아먹고 예, 2억 애들은 데려다가 지가 돌본 거네. 한 2억 7천 뜯어먹고. 와. 근데 애들을 데리고 있어야지 이 여자가 성매매 업소 팔려가도 예. 어디 가서 나발 못 불지. 예. 이 새끼 아주 나쁜 새끼. 근데 진짜. 이것도 기소하려고 그랬는데 이 여성도 나 걔 후토시 보기 싫다고. 아니, 차라리 진술 그냥. 거부를 해버려요. 애들만 찾으면 됐다고. 근데 이 진술 거부 일본은 또 그런가 봐. 근데 우리나라는 거부하거나 말거나 연결되면 하거든 기소. 그래서 교수님 이거는요 제가 농담하는 게 아니고요. 다른 연살인보다 2배 공부했어요. 너무 이게 복잡하고 지저분해가지고. 그러네. 이게 이해는 교수님 천천히 되시죠. 그래서 정리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수사는 이제 됐잖아요. 됐으니까 기소해야지. 그래서 계속 근데 이 새끼 지가 직접 안 했으니까 지는 중고한테 다 떠밀 거 아니오. 네, 다 중고했다고 그러죠. 중고도 지가 죽인 건 사실이니까 제가 목 졸랐어요. 같이 뭐 팔다리 잡았어. 이건 다 진술했어요. 했는데 했는데 지가 주범이 아니라는 얘기잖아. 그리고 후토시는 계속 방심했지. 일본 사법 체계는 나한테 그렇지. 직접 한 건 아니니까. 난 직접 한 게 아니기 때문에 나를 교사법으로도 못 엮을 거야 이렇게 생각한 거라. 근데 문제는 뭐냐면 법원은 그렇게 안 봤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근데요 교수님 이 후토시 사건 전까지는 사주한 거 있잖아요. 교사에 대해서 일본이 사형선고한 적이 없지. 그러니까 살인을 다 인정 안 했대요. 예. 근데 이 사건이 계기가 됐구나. 그 이유가 뭐냐면 제가 좀 조사해봤거든요. 야쿠자들이요. 맞아. 되게 교사하잖아. 교수님 아시잖아요. 야쿠자들이 야, 그 저기 어디 지역에 그 똘마냐냐 말 안 듣는데 손 좀 봐줘 이렇게 하면 가서 이제 회칼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잡혀 들어가면 혼내주랬지 내가 죽이란 말한 거 아니야. 근데 이 야쿠자들이 교수님 말씀하시는 거 하면서 비싼 변호사를 썼대요. 당연하죠. 전관 변호사를. 그러니까 당연히 그렇지. 이게 이 관례가 된 거야. 그러니까 시킨 거까지도 인정이 안 되는 거라. 맞아. 근데 후토시 사건은 이게 안 돼. 왜? 일본 여론이 장난이 아니거든. 일가족을 몰살시킨 이 이거는 대역죄인을 용서가 안 되지. 무슨 야쿠자랑 갔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도 상당히 고민을 한 거라. 고민한 데다가 거기다 검찰 있잖아요. 검찰 입장에서도 물적 증거는 하나도 없어. 아까 영수증 나온 거밖에 없는데 야 그래도 양쪽이 진술이 똑같으니까 밀어붙여야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결론은 어떻게 됐냐? 사형 선고가 됩니다. 1심에서. 잘 됐네 이 새끼. 그래서 후토시하고 준코에 대해서요. 총 7건의 살인에 대해서 전부 다 유죄가 인정되는 바. 둘 다 사형에 처한다. 이러고서 사형이 선고가 됩니다. 당연히 항소했겠죠. 항소했는데 이제 그 항소하고 나서 후토시에 대해서는 기각을 해요.
너는 이거 사형 그냥 사람이 안 되는 새끼. 넌 사형이야 그냥 헛소리 말고. 중고가고 중고. 중고에 대해서는 그 탄원도 좀 많았고요. 그다음 죽인 게 확실하잖아요. 이거 예, 죽인 건 맞아요. 죽인 건 행동을 했어요. 흉기 역할은 했지 흉기 역할. 그러니까 자기 법은 맞기 때문에 처벌 안 할 수는 없잖아요. 근데 법원이나 검찰 측에서도 고민한 끝에 얘는 무기징역 정도가 맞지 않냐. 아이고, 그래. 지가 주도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구치소에 수감이 돼 있고요. 현재 그 후토시는 2026년 1월까지도 확인해 보니까 후쿠오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에요. 후쿠오카 구치소에 왜 수감이 돼 있냐? 사형 집행하는 장소가 거기 있답니다. 그래서 거기 지금 대기 상태로 돼 있고요. 이 새끼는 바로 보내야 할 놈이네. 네. 그래서 일본의 사법 역사상 연쇄살인 7건에 대해서 손에 피 하나 묻히지 않고 목졸른 적도 없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범 또는 주도한 주범으로서 인정한 최초의 법원 판례 사례로 해서 인정이 됩니다. 심지어는 이게 관련된 책도 서적도 많이 나왔고요. 아까 넷플릭스 말씀드렸잖아요. 맞아요. 봤잖아요. 예, 2019년에 사랑 없는 숲이라고 네. 해서 소노이온 감독이 만든 영화인데 좀 잔인해요. 영화가 저도 좀 봤는데 포토시 너무 세. 그래갖고 예, 이거 비교해서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 영화에 나온 것도 똑같지만 머리 좋은 지능범이 가족이나 자기 주변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들을 세뇌를 시켜서 정기 고문하고 뭐 살해하고 서로 교차 공격하게 하는 이런 나쁜 선례로 분석되는 대표적인 사례로 보여집니다. 그 도라야 씨의 딸에 대해서는 기록이 안 나온 거 보니까 얘는 피해자예요. 예, 처벌은 면한 걸로 피해자예요. 예. 그 범죄 의도가 있는 거 아니고 네. 강요에 의한 행위잖아요. 네. 강요에 의한 행위는 그 위법성 조각사유잖아요. 근데 제가 교수님 물론 저도 이제 일본 새끼들 제가 연구하다가 욕을 막 입에 달고 사는데 얘는 진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정말 나쁜 놈이에요. 진짜 악질, 상악질. 새끼야 뭐. 그래서 작년에 사형 집행될 때도 기록에는 얘가 그거 일본에서도 그게 있어요. 다음에 사형 집행되면 누가 먼저 될까 이런 거 약간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이 후토시는 한번 거의 1, 2, 3번은 올라오거든요. 근데 작년에까지는 아직 안 됐어요. 그래서 되겠죠? 이거 될 될 겁니다. 거예요. 일본 이건 이 정도 되면 이런 놈은 죽여야지고. 그리고 여기 첫 번째 장면 보시면 경찰에 체포인데 심지어 쪼개고 있잖아요. 이게 사람 새끼냐고. 웃고 있고 네. 있어. 아주 나쁜 놈입니다 이거는. 쳐 죽일 놈 이거 악마예요. 악마가 현실에 나온 거예요 지금. 그래서 일본에서 교수님 아시다시피 사형제도 지금 집행하고 있잖아요.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놈들 그냥 그래요. 냅두면 안 된다는 게 일본에 좀 정서적으로 좀 있거든요. 우리는 유영철이 20명을 처박을 내놓고 사람을 죽였어도 지금 저렇게 교도소에서 교도관한테 저 포르노 잡지 성인 잡지 안 갖다 준다고 행패 부리고 그렇다면. 툭하면 병원 네. 가서 줄어넣어 있고 줄어넣어 저런 있고. 새끼도 살려주고 있잖아요. 인권국가라 그래요 우리나라. 뭐 언제부터 대한민국 이렇게 인권국가라고? 예, 아유, 오늘 좀 속이 니글거리네. 아주 나쁜 놈입니다. 예, 오늘은 우리 양건영 교수님이 어렵게 조사해 오신 것 같아요. 난 이 영화를 봐서 대충 아는데 네. 해외 연살인마 제 18회 마츠나가 후토시라는 일본의 대표적인 마인드 컨트롤 아유. 살인마. 네. 너무 세요. 손에 피를 묻히지 않는 네. 않은 상태로 사람 죽이는 연살인마 네. 관련돼서 분석까지 과정까지 아이고 찾느라고 고생하셨겠어요. 이거 하면서도 참 많이 불쾌했겠네요. 열받더라고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예.